최혜수입니다. 32년 10월 10일생, 만으로 91세.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외정 때니까, 초등학교로 내가 외정 때 졸업을 했거든. 해방되던 해 졸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일본말만 하게 돼 있었고 그랬어요. 그것이 제일 이상한 거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 해방되던 해 내가 졸업을 했거든. 초등학교를. 그게 제일 기억이 나요. 9년, 그게 6.25 사변이 나고, 내가 52년도 내가 6월 달에 피난을 2차 중공군이 쳐들어왔을 때 2차 피난을 했거든. 그래서 대전을 거쳐서 그 피난을 가다가 대전에서 백이사단이라고 있었어요. 예비사단 옛날에. 그 백이사단에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소집을 하더라고. 그래서 피난 가다 붙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백이사단에 가가지고 한 2, 3주인가 거기서 그 사단이라는 게 그때 무슨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직회사였어. 대전에 무슨 방직회사에 거기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서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6.25 사변 나가지고 이제 너희들 젊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비사단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군산으로 이동을 시키더라고. 그래 군산 이동해서 군산서 또 한 2, 3일 있다가 미군들 LST라는 군함이 화물을 운방을 하는 그런 군함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서 타라고 그러더라고. 그 타가지고서 가는 것이 어디 가냐면 제주도를 갔어. 그 제주도 갔는데 허벌판이요. 모슬포. 제주도 모슬포에 내렸는데 거기서 제주도 훈련소가 새로 생긴 거예요. 제1훈련소. 제1훈련소가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창설을 했어요. 그 창설을 어떻게 했느냐면 돌을 주워다 담을 쌓고 천막을 새로 치고 이래가지고 훈련이라는 게 엉망진창이지 그래 밥도 어떻게 먹었느냐면 군인들이라는 게 이제 예비군에서 그냥 있었으니까 그냥 사복으로 거기로 갔거든. 그 사복으로 그냥 있으면서 밥을 주는 것이 그냥 도나무통 같은 데다 밥을 해다가 이렇게 놀아주는데 그릇이 없어가지고 민간에서 증발한 사발, 옛날 사발. 그런 사발에다가 놀아서 그걸 말아서 주고 이렇게 훈련을 한 2주간 받고서 그러고서는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부산 모슬포에서 제주도 모슬포에서 LST를 다시 타고 어디를 갔느냐면 최전방이 그때가 금강산 밑에 곤봉산이라고 있어요. 걸로 가는데 거기가 11사단이더라고. 그 11사단에서 배속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그때는 겨울이 됐어요. 그래서 눈이 그냥 여기까지 오고 그러는데 그냥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병으로 이제 처음으로 배치가 된 사단이 11사단 20년대 2대대 7중대에 배치가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최전방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11사단이 거기서 한 3, 4년 더 있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휴전될 때 휴전회담을 한참 하고 그럴 때 그때 중공군이 침략을 했잖아요. 그 바람에 11사단이 동부전선 금강산 밑에 곤봉산에 있다가 중부전선이 터져서 화천까지 밀렸단 말이야. 그 바람에 글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사단하고 이동을 해. 3사단이 처음방에 있었는데 3사단이 막 희생자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11사단하고 교대를 했어요. 그 교대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마 한 3주 동안가 야간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중공군이 그때는 그야말로 인해전술이요. 총원 1개 소대가 한 30명 되면 총 가진 놈은 한
반 정도는 총 가졌고 나머지는 수리탄만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위에서 쏘고 그러면 그냥 죽고 우리는 또 포로 맞아 죽고 이래가지고 한 부대하고 이동한 지 한 2주 만인가 내가 부상을 당했어요. 포탄이 옆에 떨어져가지고. 그래 뭐 그때는 11사단 20년대 이대 7중대에서 그 3사단 얼마 하고 교대를 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거기서 부상당하고서 이제 아침 뭐 밤중인데 교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젊은들은 수리탄하고 따발총 가지고 이제 쫓아오고 우리는 밑에서 위로 쫓아오는 대로 사격하고 그러는데 포탄이 막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포탄이 툭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전우가 직통을 맞아 죽고 나는 거기서 부상을 당했어. 그래 피가 철철 나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아이고 죽었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우생병이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작업복이 선제 작업복이요. 한국 작업복인데 허연 거예요. 그걸 뭐 전부 가위로 피고서는 빤스바람으로 대대로 내려가가지고 대대에서 연대로 내려갔는데 연대는 춘천이더라고. 춘천 시내인데 거기 역 앞으로 내려갔는데 역 앞에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 뭐 다리 잘라진 사람 뭐 팔 잘라진 사람 간통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역에 아주 수백 명이더라고. 그래서 저 미군 저 병원 열차가 처음으로 거기 왔어요. 그래서 병원 열차에 가서 침대 칸인데 우리는 뭐 침대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침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가는데 가서 밤새도록 갔는데 간 게 어디냐면 저 밀양이에요. 밀양 769 병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769 병원이 병원이 아니고 초등학교더라고. 지금으로 보면 옛날에 국민학교를 증발해가지고 거기다 수용을 한 거예요. 병원에 769 병원이 밀양에 있었는데 그런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학교를 증발해서 학교 이 글상을 전부 한 데다 모아놓고 마룻바닥에다 그냥 갖다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거기서 한 두 달인가 석 달인가 그래도 중상은 아니어서 여기 파편을 맞아가지고 옆구리에 파편이 아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한 2주 만에 나는 이제 상처가 다 아물고 그래가지고 병원 생활을 하는데 그냥 휴전반대 운동이 또 벌어지면 우리는 나가서 막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휴전반대 운동 한다고 그냥 학생들이고 뭐 그때 그랬거든. 그냥 막 돌 던지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6개월 만에가 퇴원해가지고 거기서 상위 기장도 받았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수여하는 보통 상위 기장 받고 그래서 이제 연대 복귀를 한다는 것이 11사단으로 원대 복귀가 아니라 12사단으로 원대 복귀를 해서 그 사단본부에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단 내 처음으로 무한동포라는 것이 처음으로 배치가 됐어요. 휴전 당시에. 그때 휴전이 계속 휴전회담이 판문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12사단 12연대 연대본부로 내가 발령이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105mm 미반동포라는 게 처음으로 한국군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운북이란 말이야. 그래 거기에서 내가 그때 1등 중사, 지금으로 하사제. 하사로 내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만기제대 일체로 만기제대를 해서 제대한 거예요.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군대 생활을 그때는
만기라는 게 없었거든. 첫째 만기 제대를 해서 상사가 되면 만기 제대가 안 돼서 1등 중사로 사무 있다가 만기 제대 1기로 만기 제대해서 내가 제대한 거야.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대한소위공사라고 있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내가 채용이 돼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충주비료가 여기 있었는데 충주비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충주비료가 대한민국에서 화학비료 공장으로 최초에 생긴 게 제일 충주 목행리에 화학비료 공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건설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내가 제대하고서 청년 때지. 그러니까 내가 제대를 4년 만인가 내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거든. 제대해가지고 막 이제 장가도 들고 그래가지고 충주가 이제 처갓집이에요. 그래서 충주로 와가지고 그 충주비료 공장에 이제 건설하는데 거기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영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영어 같은 거 잘 안 돼서 취직을 못하고 그냥 그 시장 통해서 가게를 하나 사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충주비료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이드로 카본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그 비료 공장을 완성을 하고 나서 한국 사람한테 인계를 했는데 그 제1비료 화학비료 공장으로 제1이에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충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화학비료 공장이 처음 생겼는데 그때 이제 사장이 화학비료 공장 사장이 아마 육군 준장 출신이야. 박원석 준장이라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여기 창설을 했는데 이제 비료 공장을 이제 화학을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이 원료였어요. 기름을 납사하고 반가시가 있어야 그 비료 공장을 돌려서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요소를 만들려면 요소가스를 만들려면 비료에서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만들려면 기름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충주비료에서 기름을 사가지고 이제 운반을 하려니까 너무 그때 한국에서 종이공장이라는 건 충주비료 대한소위공사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대한소위공사하고 충주비료하고 공장을 가동하려니까 이제 원료를 생산하려니까 그 기름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충주비료에서 대한소위공사하고 와가 맺어가지고 기름을 생산하는데 그 기름을 공급하려면 울산 맺기는 또 정유공장이 처음 생긴 게 울산 대한소위공사거든. 그래서 이제 그 대한소위공사에서 여기 충주비료에 파견을 나와 있던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 과장급인데. 그래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충주비료가 전부 화학공장이 처음 생기니까 아주 그냥 인테리들이 다 서울대학 아니면 연세 고대 화학 계통들이 와서 인테리어들이 왔었거든. 그래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충주 와서 하려니까 기름을 유발하는 회사가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목행리를 이제 충주비료로 왔었거든. 그래서 그 하숙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충주비료하고 대한소공사도 국가기업이고 국영기업이고 충주비료도 국영기업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울산 석유공사 사람들은 울산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다 서울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 안 맞으니까 여기 주재원을 하나 채용을 하는데 내가 채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사에 가서 시험 봐가지고 그 현지 내가 입사를 해서 소유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충주비료에서 내가 시작부터 끝에까지 주재 소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직원 2사람을 파견 받아가지고 3사람이 있으면서 충주비료 본사 안에 그 본관 안에 거기 사무실 하나 자기네들 제공해 줘가지고 기름을 얼마가 들어가야 하느냐면 4만 리터짜리 그러니까 40만 리터짜리 탱크 롤이 기차에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있잖아요. 그것을 한 차가 와야 이 공장이 돌아갔어요. 한 차가 20량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소장으로 27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공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한 거예요. 그 정년 퇴직하고 그러고서 외국에 나가서 한 10년 있다가 2012년에 다시 충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성기에 충주비료공장 주재소장으로 있으면서 여기가 충주가 2년이 돼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지금 이제 92살인데 이제 내년이 곧 93살이 되지 만으로 지금 92살 됐는데 이제 군대 생활도 그렇게 했고 그래요. 유공 생활도 했어요. 유공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